그 다음에 마플을 풀자. 네.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야. 왜 그러냐면 마플이 센보다 조금 위에 있는 교재야. 그러니까 네. 센을 풀고 마플을 풀면 더 편해. 마플 풀기가. 네. 마플이 좀 더 어려운데 마플부터 먼저 풀면 마플 풀 때 조금 어렵게 느껴져. 네. 뭐 승민아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네. 오케이. 자, 이미 한번 배웠다니까 쭉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항등식이죠? 네. 항등식. 항등식의 정의가 뭐지? 뭐를 항등식이라고 한다? 양변이 항상 같은 식. 뭐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얘기야. 항등식 뜻이 뭐냐면 항은 항상, 등은 등식이 성립하는 식. 네.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이걸 뭐라고 한다? 항등식이라고 한다. 네. 만약에 문제에서 항등식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등식에 성립합니다 이 말이야. 네. 그런데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항등식이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항등식을 표현하는 문장을 쓸 때가 있어. 항등식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문장을 쓸 때가 있어. 그래서 항등식을 표현하는 문장은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항등식을 표현하는 문장. 자,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 앞에다가 모든이라는 말이 붙으면 모든 x에 대해 모든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는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야. 네. 모든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걸 전칙명제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수학하를 배우게 되면 전칙명제를 배우게 되는데 전칙명제란 뜻이 뭐냐면 전칭이라는 뜻은 전체를 뜻하는 이런 뜻이야. 전부를 뜻하는, 네. 전체를 뜻하는 문장을 전칭명제라고 합니다. 네. 승민아 이해되지? 전칭의 뜻이 뭐다? 네. 전체를 뜻하는 이런 뜻이야. 네. 전체를 뜻하는 문장이 쓰이면 항등식이다. 그 전체를 뜻하는 문장이 뭐다? 모든이야. 자, 모든 x에 네. 대해서 성립한다. x가 어떤 값이라도 성립한다. 전체를 뜻한다. 항등식을 표현한다. 이 뜻이야. 두 번째는 임의의. 네. 임의의 x에 대하여. 자, 임의의 뜻이 뭐냐면 모든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이나 임의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네. 전체를 뜻한다. 전체를 뜻하는 건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야. 세 번째, x값에 관계없이. x값에 관계없이 모두 성립시켜라. 이런 뜻이야. x값에 네. 관계없이 성립한다. 모두 성립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모두 성립한다. 임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다 똑같은 의미야. 네. 전칭을 뜻한다. 네 번째,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문장을 만나면 뭐를 뜻하는 문장이다? 항등식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임의 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아, 항등식이구나. 이런 뜻이야.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네 가지 문장이 쓰이면 뭘로 푼다? x에 관한 항등식으로 푼다. 이런 뜻이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죠? 아, 네. x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으란 얘기구나. 그럼 x에 관한 항등식이란 뜻이 뭐냐? x가 어떤 값이라도 성립해야 돼. 따라서 x가 있는 건 여기다 묶는 거야. x가 없는 건 여기다가 우변은 0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x가 있는 건 x가 있는 것끼리 x가 없는 건 없는 것끼리 정리하라는 얘기야. 네. 승민아 이해되죠? 자, 네. 오른쪽이 0이니까 왼쪽도 0이 돼야죠? 네. 그렇죠? 근데 x가 어떤 값일지 몰라. x가 1일지 2일지 100일지 1000일지 만일지 몰라. 그런데 네. x가 어떤 값이라도 성립해야 돼. 이 뜻입니다. 네. x가 어떤 값이라도 성립하려면 x의 개수가 뭐면 돼? 0이면 되죠. 네. x의 개수가 0이면 x가 어떤 값이라도 0을 곱하면 0이 될 거 아니겠니? 네. 그렇지? 그리고 우변의 값도 0이면 항상 등식에 성립하겠죠.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문장에 이런 말이 쓰였다. 모든 x에 대하여, 이미 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어떤 x에 대해서도 도자가 붙어야 돼요. 이런 말이 쓰이면 네. 아 이거는 항등식이구나. 뭐에 관한? 문자가 x니까 x에 관한. x가 어떤 값이라도 항상 등식에 성립해야 된다.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다. 이렇게 풀으란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죠? 그럼 식이 몇 개 네. 생겨요? 2개 생기죠? 이것도 네. 0이고 이것도 0이다. 그럼 식이 2개 생기잖아. 네. 그럼 미지수 2개를 소화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식이 2개 생기니까 미지수 2개를 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x가 2차면 어떡할까요? 이런 얘기죠. 네. 이건 x가 1차인데 x가 2차면 어떡할까요? x가 2차면 x가 변하면 x제곱도 변하죠? 네. x가 변하면 x제곱도 변하니까 2차는 여기다, 1차는 여기다, 상수는 여기다, 는 0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네. 그래서 x가 변하면 x제곱도 변하니까 개수를 0으로 만들면 그러면 x하고 x제곱이 어떤 값이라도 0이 되겠죠? 네. 0을 곱하니까 0이 되겠죠? 그럼 네. 상수항도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네. 그럼 미지수가 3개죠? 네. 그렇죠? 식이 3개니까 미지수를 3개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네. 이해 가시죠? 이게 뭐다? 항등식에 관한 개념입니다. 네. 좀 적어주실래요? 그래서 개념을 쭉 정리하고 개념은 승민이가 쭉 한번 노트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네.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쓰라는 거야. 지금 노트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지금 사진으로 찍어두고 나중에 아니 이거 노트에 동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네. 나중에 승민이가 노트에다가 한번 정리를 하세요. 네. 동영상은 어디에 올릴 거냐면 선생님 거 보면 이거 카페죠? 여기 카페는 알죠? 네. 요 카페에서 지금 고1 과정 하잖아. 그치? 네. 그러면 고1 여기 심화반 동영상 있죠?
네. 고의 심화반 동영상에다가 승민이 거 올려놓을게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교재별로 따져. 그래서 교재가 좀 하위권 교재, 뭐 라이트센이라든가 RPM, 뭐 아니면 개념 플러스 유형 이런 거는 기초반에 동영상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네. 센은 기본반, 센 유액 교재, 마플이나 뭐 다른 교재들을 만약에 공부하게 되면 그거는 심화반에 올려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1 심화반 보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승민이 거 올려놓는데 맨 끝에 승민이 건지 알 수 있게 선생님 해놓을게요. 승자라고 쓸게. 네. 파일 이름에 승자라고 쓰면 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노트에다가 쭉 한번 정리를 해놔. 나중에도 승민이가 찾아볼 수 있게. 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항등식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야. 항등식과 미정계수. 자, 미정계수란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수가 미지수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계수가 미지수다. 자, 계수가 미지수일 때 미지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제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계수비교법이야. 네. 계수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입니다. 수치대입법. 자, 항등식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 많지 않으니까 쉽죠? 그렇죠? 뭐뭐 있다? 계수비교법 아니면 수치대입법이 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풀 거냐를 판단해 줘야죠. 네. 그렇죠? 계수비교법으로 풀 거냐? 수치대입법으로 풀 거냐? 그럼 어떨 때는 계수비교법을 쓰고 어떨 때는 수치대입법을 쓸 거냐 이런 얘기잖아. 네. 그렇죠?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치대입법이 가능하면 무조건 수치대입법이 편합니다. 네.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으면 수치대입법이 편하다. 수치대입법이 잘 안 돼. 수치대입법이 어려워. 그럴 때 계수비교법 쓰는 거야. 네. 알겠죠? 그래서 네. 이럴 때는 수치대입법이 먼저다.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수치대입법이 안 되면 계수비교법을 써라. 이런 얘기지. 네. 자, 한번 정리해보면 A에 x-1 플러스 B에 x-2는 4라고 합시다. 네. 자, x에 관한 항등식이야. a, b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네. 미지수가 두 개죠. 그렇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제 12개를 만들어야 돼요. 네. 12개 만들어서 연립으로 풀 건데 계수비교법이라는 건 뭐냐면 양변을 정리하자는 얘기죠. 네. 그렇죠. 양변을 정리하면 좌변은 x가 있는 건 여기다가 없는 건 여기다가 우변은 4죠. 네. 양변이 똑같으려면 오른쪽에 x가 없으니까 이거는 0이 돼야죠. 네.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이게 4면 되겠네. 네. 그럼 x가 어떤 값이라도 0이 될 거고 그 다음 이게 4니까 항상 등식이 성립하죠. 네. 이렇게 푸는 걸 뭐라고 한다? 계수비교법이라고 한다. 그럼 계수비교법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야지. 네. 그렇지? 양변을 쫙 전개하는 거야. 양변을 쭉 전개해서 1차는 1차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같다. 이렇게 푸는 거야. 만약에 2차식이면 2차끼리 1차끼리 상수끼리 같다. 이렇게. 네. 만약에 양변이 3차식이야. 그럼 3차끼리 2차끼리 1차끼리 상수끼리 같다. 이렇게 계수가 같다. 이렇게 푸는 걸 계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네.
승민아 이해가죠? 그럼 x가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a, 이렇게 전개하면 b, a 플러스 b죠? 네. x가 없는 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2b네. 그렇죠? 네. 자, 이거 두 개 연립 풀면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0이다. 마이너스 a, 그 다음 마이너스 2b, 이거는 4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 네. 그래서 자, 이거 연립 풀면 더하면 a 없어지죠? 네. 더하면 마이너스 b죠? 더하면 4죠? 그래서 b는 네. 얼마다? 마이너스 4죠? 네. 그럼 더하면 0 돼야 되니까 a는 4겠네? 네. 이렇게 푸는 게 뭐다? 개수 비교법이에요. 네. 양변의 개수를 비교한다. 이런 뜻이지. 네. 그렇죠? 개수 비교법. 자, 개수 비교법은 양변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려. 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수치대입법은 이제 두 번째 수치대입법 A에 x-1 플러스 B에 x-2는 4죠. 네. 그럼 수치대입법은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x가 어떤 값이라도 상관이 없죠. 네. 그렇죠? x가 0이든 2든 4든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어떤 값을 넣어도 등식이 성립해. 그치? 네. 그러니까 x에다 아무런 값을 다 넣어도 되지만 아무런 값이나 넣게 되면 식이 복잡해지니까 0이 네. 되는 값을 찾는 거야. 네. 0이 되는 값이 있으면 좋을 거란 얘기죠. 이게 0이 되는 값을 넣으면 편할 거란 얘기야. 네. 그치? 가로가 0이 되는 값이 있다면 수치대입법이 편하단 얘기야. 그렇죠? 자, 미지수가 두 개니까 0이 되는 값이 두 개면 좋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얼마면 1이면 0이죠. 가로가. 네. 두 번째 x가 얼마면 2면 0이죠. 네. 이와 같이 0이 되는 값이 미지수의 개수만큼 있으면 무조건 수치대입법을 쓰는 거야. 네. 100% 알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미지수 개수보다 0이 되는 값이 부족해요. 미지수는 3개인데 0이 되는 값은 2개밖에 없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미지수는 A, B, C 3개야. 근데 0이 되는 가로는 2개밖에 없어. 0이 네. 되는 값은 2개밖에 없어도 그럴 때도 수치대입법이 편해. 네. 절반 이상이면 미지수의 개수보다 0이 되는 값이 절반 이상이면 수치대입법이 편합니다. 네. 꼭 0이 되는 값이 아니어도 되잖아. 그치? 네. 가장 간단한 건 뭐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런 값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네. 항등식이니까. 네. 승민아 이해되죠? 자, 네. x가 1이면 앞에 게 0이고 x가 1이면 뒤에 건 마이너스 b고 는 4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4. 바로 나오죠? 네. x가 2면 뒤에 게 0이고 앞에 거는 a고 a는 4. 이렇게 나오겠네. 수치대입법이 훨씬 편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다? 개수비교법. 그렇죠? 양변을 쭉 전개해서 같은 차수끼리 같다. 이렇게 전개하는 게 개수비교법이죠. 네. 두 번째는 뭐다? 수치대입법.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이 있다. 어떤 게 편하다? 수치대입법이 편하다. 네. 수치대입법을 쓸 수 없을 때 뭐를 쓴다? 개수비교법을 쓴다. 이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네. 두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 거. 자, 항등식과 미정계수 또는 나머지 정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미지수를 구하는 거야. 미지수. 네. 내가 이제 원하는 값을 미지수로 잡고 그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을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식을 정리해서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럼 식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을 만들려면 등식의 관계성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일단 나누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A를 B로 나누었다. 이와 같이 A를 B로 나누었다. 어떤 식을 어떤 식으로 나누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식을 어떤 식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나오죠. 네. 그래서 나누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A를 B로 나누었다. 그러면 목과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겠니?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등식이 아니잖아. 그렇지? 네. 식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네. 그렇지? 그럼 이건 등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 등식을 풀죠. 그렇죠? 그래서 A를 네. B로 나누었다. 그러면 목과 나머지를 몰라도 식은 어떻게 쓰냐면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네. 나누었다라는 말만 나오면 목과 나머지가 있을 것이다.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식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죠? 네. 오케이. 자, 이제 앞으로 나누었다라는 말만 나오면 식으로 이렇게 쓰자. 되셨죠? 네. 자, 식으로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A가 4차라고 합시다. A가 4차야. B가 1차야. B가 1차. 그럼 몫은 몇 차일까? 3차. 3차. 왜? 양변이 똑같아야 돼. 그쵸? 네. 좌변이 4차니까 우변도 4차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B가 1차면 몫은 3차야 돼. 네. 되셨죠?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일까? 4차. 나머지가 더 차수가 높을까요? 승민아 생각해봐. 만약에 어떤 수를 3으로 나눴다고 치자. 네.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어디까지 나와? 어떤 수를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거나 1이거나 2겠죠. 네. 3이면 3으로 또 나눠지잖아. 네. 또 나눠야 되니까. 결국 나머지는 0 아니면 1 아니면 2죠. 네. 다시 말해서 나누는 것보다 하나 작아야 됩니다. 네. 만약에 어떤 수를 5로 나눴다. 5로 나누면 나머지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4까지 나오죠? 네. 5 이상이 나오면 안 돼. 왜? 5 이상이 나오면 또 나눠야지. 네.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언제나 나누는 것보다 개수보다 하나 작아야 됩니다. 네. 자, 지금 몇 차로 나눴죠? 1차로 나눴죠? 네. 1차로 나눴어. 그럼 몫은 1차보다 하나 작아야 되는 거야. 차수가. 1차는 네. 1차로 또 나눠지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된다? 상수가 돼야 됩니다. 네. 나누는 것보다 차수가 하나 작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좌변은 4차야. 2차로 나눴어. 그럼 몫은 몇 차일까? 2차요. 2차. 그렇죠? 등식이니까 양변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일까요? 상수나.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나머지는 2차보다 하나 작은 거. 네. 1차야 됩니다. 2차를 2차로 나누면 1차까지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나누는 개수보다 항상 차수가 하나 작아야 돼. 이해 가죠? 네. 자, 4차를 3차로 나눴어. 몫은 몇 차일까? 1차요. 1차. 몫은 1차가 나와야 됩니다. 1차. 그럼 나머지는 몇 차야 돼? 2차요. 2차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4차를 4차로 나눴어. 그럼 몫은 몇 차?
상수. 상수야 되죠. 네. 그럼 나머지는 몇 차? 3차요. 3차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4차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네. 4차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네. 그렇죠? 그러면 승민이는 4차를 1차로 나누면 얼마인지 몰라도 상수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네. 알겠죠?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겠구나. 그럼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을 때 그냥 A라고 잡으세요. 네. 자, 4차를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2차로 나눴구나. 나머지는 얼마인지 몰라도 1차라는 건 알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럼 1차라는 건 아니까 미지수로 잡을 때 AX 플러스 B 이렇게 잡는 겁니다. 네. 그럼 미지수가 2개니까 식두기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문제의 뜻에 따라 미지수로 잡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죠? 자, 4차를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니? 얼마인지 몰라도 2차라는 건 알아야 돼. 네. 2차라는 건 알아야 되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럼 미지수가 3개죠. 네. 그럼 항등식을 이용해서 식 3개를 만들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식을 만드는 방법은 개수비교법 아니면 수치대입법이야. 네. 오케이죠. 그렇게 해서 풀어라 이 뜻입니다. 4차를 4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얼마인지 몰라도 3차라는 건 안다. 그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잡아야죠. 네. 그럼 미지수가 몇 개다?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그럼 네. 식 4개 만들어서 연립으로 푸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누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잡아야 된다. 되셨죠? 만약에 네. 문제에서 나머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몫을 구하라 그래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몫이 상수인지 알면 A. 몫이 1차면 AX 플러스 B. 몫이 2차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몫이 3차면 몫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값을 미지수로 잡는다. 다만 몇 차인지는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지금 개념 정리해 주는 거야. 네. 2가지 했어요. 자, 그 다음 3번째. 이번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조립제법이에요. 네. 조립제법을 설명하고 문제에 들어갈 겁니다. 네. 자, 조립제법은 뭐냐면은 나눗셈을 하는데 1차로 나눌 때 1차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야. 자, 1차로 나눌 때 쓰는 겁니다. 네.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조립제법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 A0라고 할까요? A0 X 3승 A1 X제곱 A2 X A3 몇 차식이야? 3차식이죠? 3차. 네. 좀 요거를 맞춰 놓을까? 요걸 맞춥시다. 요걸 3승 3, 2, 1 이렇게 잡자. 좀 더 편하죠? 네. 자, 이와 같은 3차식을 X-알파로 나눴어. 네. X-알파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몫은 얼마고 나머지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네.
여기까지는 되셨죠? 네. 자, 승민아 몇 차를? 3차를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그럼 목선 네. 몇 차일까요? 2차, 3차를 1차로 나누면 목선 몇 차야? 2차, 2차. 그렇죠. 자, 모르니까 뭐라고 하자? B2, 2차죠. 2차니까 B2 X제곱 플러스 B1X 플러스 B0 이렇게 씁시다. 네. 자, 목설 2차야. 얼마인지 몰라도 2차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겠죠? 네. 그래서 R이라고 썼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렇죠? 3차를 1차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얼마인지 모르니까 몫은 2차야. 그러니까 B2X제곱 B1X B0라고 놓고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야. 그럼 R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네. 자,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B2, B1, B0, R을 구하는 겁니다. 목과 나머지니까. 네. 자, 미지수가 4개니까 식이 4개 필요해요. 네. 그렇죠? 식 4개를 만드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개수비교법 아니면 수치대입법. 네. 언제나 미정계수로 구하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다. 자, 수치대입법을 쓰려면 0이 되는 값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네. 가로 안에 0이 되는 값이 알파밖에 없잖아. 그치? 네. 미지수는 4개인데 0이 되는 값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치대입법을 쓰면 안 돼. 네. 그쵸? 2개 이상은 돼야 돼. 그쵸? 네. 불편하니까.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개수비교법으로 풀 겁니다. 네. 됐죠? 그럼 개수비교법으로 풀 거니까 좌변은 정리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변을 네. 전개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변을 전개해서 3차는 여기다가 2차는 여기다가 1차는 여기다가 상수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 겁니다. 네. 자, 3차는 어느 때 3차야? 1차와 2차를 곱할 때 3차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니? B2가 들어가죠? 네. 3차. 자, 그 다음 2차는 어떨 때 2차야? 1차와 1차를 곱할 때죠? 네. B1. 또 2차와 상수를 곱할 때도 2차죠? 네. 2개죠. B1 마이너스 알파 B2 이렇게 들어가니? 네. 맞아요? 2차. 자, 다시 한번 1차와 1차를 곱하면 2차죠? 이렇게 네. 곱할 때 그러면 개수는 B1이죠? 네. 그 다음에 2차와 상수를 곱할 때 마이너스 알파 B2 이게 2차죠?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이제 1차. 자, 1차는 1차와 상수를 곱할 때 1차죠? 네. B0. 자, 또 여기에 1차가 있고 여기 상수가 있죠? 네. 이렇게 곱할 때도 1차죠. 마이너스 알파 B1 이렇게 되죠? 네. 이게 1차야. 자, 상수끼리 곱할 때 상수죠? 네. 여기 라지알도 상수죠. R에다가 상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B0죠? 네. 자, 오변은 이렇게 됩니다. 네. 자, 미지수가 4개니까 식 4개를 만들 건데 개수비교법을 쓰는 겁니다. 네. 양변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B2는 뭐하고 똑같다? A3하고 똑같죠. 네. 자, 2차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A2겠죠. 네. 이거는 A1이겠죠. 네. 이거는 A0겠죠.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네. 식 4개 만들었어요. 뭐를 이용해서?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네. 자, 그래서 A3는 얼마다? B2죠. 그 다음에 B1 마이너스
A부터 먼저 쓸까요? A2는 B1 마이너스 알파 B2죠. 네. A1은 B0 마이너스 알파 B1이죠. 네. 자, 상수 A0는 라지 R 마이너스 알파 B0죠. 네. 자, 4개 이해 가죠? 네. 자, 그런데 승민아 이거 외울 수는 없지? 그치? 네. 이걸 어떻게 외우니? 말도 안 되지. 자,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0, A1, A2, A3가 아니에요. A0, A1, A2, A3는 주어졌죠. 네. 이거 값은 주어졌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B0, B1, B2 라지알이야. 네.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겁니다. 그럼 B2는 어떻게 되죠? B2는 A3죠? 네. B1은 어떻게 됩니까? B1은 알파 B2 넘어가야죠? A2 플러스 알파 B2죠? 네. 자, 그 다음에 B0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알파 B1 넘어가면 A1 플러스 알파 B1이죠? 네. 그 다음에 라지 R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알파 B0 넘어가면 A0 플러스 알파 B0죠? 네. 그렇게 해서 나는 뭐를 구한 거야? 뭐를 구한 거야? B0, B1, B2, 라지 R을 구한 겁니다. 네. 내가 이제 여기서 구하고 싶은 뭐가 나머지죠? 네. 저까지는 되셨죠? 네. 자, 그런데 승민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B0, B1, B2, 라지 R 값, 이 우변의 값을 외우기가 복잡하지? 네. 외우기가 복잡해.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겠죠. 이걸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외워? 그치? 그러려니 그냥 풀겠다. 그치? 그래서 이제 네. 이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을까를 거기에서 고민해서 만든 게 뭐냐면 조립제법이야. 네. 이거를 갖다 좀 쉽게 구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하면 쉽겠다 하고 만든 게 뭐다? 조립제법이야. 그래서 네. 조립제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네. 자, 이제 여기는 요거를 갖다가 쉽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주어진 값 A0 저기서부터 3차 A3, A2, A1, A0를 여기다 쓰는 거야. A3,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x-알파로 나눴으니까 0이 되는 값을 0이 되는 x의 값은 알파죠? 네. 알파를 여기다 쓰는 거야. 네. 자, 그래 놓고 자, 맨 처음 거 내려와요. 그대로. 네. 그대로 내려와서 뭐라고 하자? B2라고 하자. 네. 됐죠? 네. 맨 처음 건 내려온다. 그 내려온 값을 B2. 네. 그 다음에 A2에다가 여기 A2가 있죠. A2에다가 알파 B2 더해야죠. 네. 그러니까 알파 B2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곱합니다. 곱하면 알파 B2죠. 네. 곱한 값을 여기다 써주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놓고 이거 두 개를 더해요. A3 플러스 알파 B2. 이게 뭐다? B1이죠. 네. 그래서 이게 B1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야. 네. 자, B0는 A1에다가 A1이 여기 있죠? 네. 알파 B1 더해야죠? 네. 알파 B1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알파 B1 됐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요. 자, 조금 간격을 띄어서 씁시다. 자, 요게 A1, 요게 A0.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A1 플러스 알파 B1 이렇게 되죠. 네.
그게 뭐다? B0다. 네. 오케이죠? 네. 그 다음에 상수항, 라지 R, 나머지 A0가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네. 알파 B0 더해야 돼. 알파 B0 이렇게 곱해서 이게 알파 B0죠? 네. 자,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야. A0 플러스 알파 B0. 요게 뭐다? 라지 R이죠? 네. 이렇게. 그래서 B2, B1, B0, 라지 R 4개 구했죠? 네. 이렇게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조립제법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조립제법은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나온 거야? 개수비교법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네. 자,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3차를 1차로 나눠서 몫이 2차고 나머지가 상수야. 목과 나머지를 구해야 돼서 몫은 B2, B1, B0, 그 다음에 나머지 라지 R 4개를 구해야 돼. 그래서 식 4개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이용한 거야? 전개를 해서 개수비교법을 쓴 겁니다. 근데 네. 개수비교법을 쓰니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빨리 풀 수 없을까를 고민해서 만든 게 뭐다? 조립제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써서 뭐를 구하자? 목과 나머지를 구하자. 이 뜻이죠? 네. 어때요? 이해 갑니까? 네.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립제법. 자, 만약에 x3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있다고 합시다. 네. 자, 이거를 x-1로 나눴어. 네.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죠? 목과 나머지가 얼마니? 몫은 얼마고 나머지는 얼마니? 이 뜻이죠? 네. 목과 나머지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풀자? 조립제법으로 풀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테이블 안에 뭘 쓰는 거야? 개수만 쓰는 거죠? 네. 3차는 1, 2차는 2, 1차는 3, 상수는 4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 0이 되니까 2를 여기다 쓰는 거죠? 네. 맨 처음 거 내려오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똑같은 거 하면 되죠? 네. 곱하고 더하고 3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6이죠? 네. 곱하고 더하고 10이죠? 네. 이게 나머지죠? 네. 그럼 이게 뭐야? 몫이죠? 네. 몫인데 이건 상수 1차, 2차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몫이 얼마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나머지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네. 어때? 여기까지 오케이? 네.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죠? 네. 조립제법 이것도 책이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승민이한테 적어주는 건 책이 없는 것만 적어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꼭 정리를 해야 돼. 네. 알겠죠? 그래서 네. 정리를 해서 조립제법 나올 때마다 왜 테이블로 이렇게 계산하지? 하고 궁금해하면 안 돼.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테이블로 만든 거구나.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면 목과 나머지를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구나. 이 뜻이죠. 네. 그렇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1차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2차나 3차로 나눌 때는 안 돼요. 네. 알겠죠? 그게 뭐다? 조립제법이다. 여기까지 오케이지? 네. 자, 그러면 뒤쪽에 나중에 책에 또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책에서 하도록 하고
자, 이제 기본적인 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원부터 시작을 합시다. 네. 22페이지. 네. 22페이지. 아, 여기가 페이지 수가 좀 안 맞는구나. 여기부터죠? 네. 대표 문제는 다 풀었니? 풀었어도 한 번 더 하자. 네. 자, 80번부터 한번 쭉 볼게요. 네.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다음 식의 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죠. 네. A, B, C 미지수가 3개야. 자, 요거만 가지고 정리를 해도 아마 이번 시간 끝날 거야. 여기 보면 80번이 이게 나왔는데 사실은 80번이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80번이 먼저 나왔어. 네. 80번이 유형 7번하고 똑같습니다. 유형 7번 했습니까? 혹시? 네. 개념만 설명해주고 문제는 안 풀었어요. 아, 개념을 설명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 네. 그러면 밑에 가서 풀기로 하고 80번은 밑에 가서 풀기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풀게요. 네. 이제 원래는 이걸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데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 그런데 이게 먼저 나와서 연조립제법은 뒤에 있거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 배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 뜻이죠. 네. 미지수는 3개인데 0이 되는 값은 하나죠. 네. 그러니까 수치대입법보다는 개수비교법 쓰란 얘기죠. 네. 그렇죠. 개수비교법 써서 풀어라 이 뜻입니다. 네. 그럼 우변의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개해야죠. 네. 우변의 값을 전개하는데 먼저 표를 이렇게 잡는 게 좋아. 2차, 1차, 상수. 됐죠? 네. 자, 이제 우변을 전개해서 2차가 나오는 거. 2차는 여기밖에 없죠? 2차가 맨 앞에 거. 네. A죠? 네. 그 다음에 1차가 나오는 거. 자, 1차는 여기 2 곱하고 2 곱하고 마이너스 2 나오죠? 네. 앞에 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A죠? 네. 뒤에 B 있죠? 네.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네. 이게 1차야. 자, 상수는 맨 앞에 거에서는 뒤에 거 제곱 1이죠. A 곱하니까 A죠.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거 마이너스 B 곱하면 마이너스 B죠? 네. 상수는. 그리고 플러스 C겠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식색에 나왔죠? 개수비교법 쓰면 이건 얼마다? 2죠. 네. 이건 얼마다? 마이너스 1이죠. 네. 이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풀으라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A가 2면 이게 2니까 B는 넘어가면 3이죠? 네. 3이야. A가 2고 B가 3이에요. 그렇죠? 그럼 C는 넘어가면 4죠. 네. 이렇게 푸는 걸 뭐라고 한다?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죠. 네. 자, 왜 개수 비교법을 썼죠? 수치대입법을 먼저 생각해 봤는데 0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서. 네. 그치? 가로 안에 0이 되는 값이 1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미지수는 3개인데 0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개해서 개수비교법 쓴 거야. 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승민이가 문제를 본 순간에 개수비교법을 쓸지 수치대입법을 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네. 이거 개수비교법 전개할 건지 아니면 숫자를 넣을 건지를 판단해 줘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것만 판단해 봅시다. 81번. 개수비교법 쓸까? 수치대입법 쓸까? 수치대입법이요. 자, 제일 먼저 미지수가 몇 개인지 먼저 세봐. 미지수 몇 개입니까? 3개요. 3개야.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3개 3개. 필요해. 그렇죠? 그럼 0이 되는 값이 몇 개인지 봐야죠. 네. x가 0이면 되죠? 네. 1개. x가 2여도 되죠? 네. 2개. x가 1이어도 되죠? 네. 3개. x가 마이너스 2여도 되죠? 네. 4개. 그렇죠? 0이 되는 값이 4개나 있잖아. 미지수는 3개인데 0이 되는 값이 4개나 있으니까 무조건 뭘 쓰는 게 편해? 수치대입법이 편합니다. 네. 승민아 이해 가죠? 네.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가능한지를 먼저 보는 거야. 네. 그리고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으면 수치대입법을 써서 풀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케이죠? 네. 82번 보자.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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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수 몇 개예요? 3개요. 3개. A, B, C 3개야. 0이 되는 값 몇 개야? x가 0일 3개. 때, x가 1일 때, 그렇죠? x가 네. 마이너스 1일 때. 3개죠? 네. 네. 수치대입법이 무조건 편합니다. 자, 83번. 자,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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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지수가 2개죠? 네. 그렇죠?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과 1 2개네.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네. 네. 곱셈 공식의 변형 배웠죠? 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합과 곱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지? 네. 이거를 변형시켜서 합과 곱으로 네. 고치면. 아직 안 했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승민아 앞에 쪽 있잖아. 네. 배운 게 이제 앞에 한 단원밖에 안 되니까 앞에 네. 한 단원 것도 한 단원도 필요한 거는 좀 정리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곱셈 공식의 변형도 꼭 정리가 돼서 네. 지금 앞에 나오는 고의 상부분은 구구단처럼 해야 됩니다. 네. 구구단처럼 해야 나중에 이걸 계속 써먹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소원수토 확통에서도 계속 써먹어야 돼. 네. 미적분에서도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구구단처럼 돼야 나중에 수학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어. 자, 네. 이 식은 어떻게 고쳐야 돼?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네. 자, 이게 왜 그렇죠? 우리 그 곱셈 공식 중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 있죠? 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되죠?
네. 여기에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얼마니? 그러면 이거를 넘기면 되죠? 네. 그런데 이거 두 개는 뭘로 묶여? 공통인수가 3AB죠? 네. 묶으면 A 플러스 B 남죠? 네. 이걸 넘기면 되죠? 네. 이걸 넘기면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합과 곱만 알면 되죠? 네. 합과 곱만 알면 이거 구할 수 있죠? 네. 이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0이라는 값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마이너스 1 넣으면 2 플러스 1 플러스 3. 좌변은 이렇게 되네? 네. 그렇죠. 우변은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이거 0이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 a 플러스 b 남죠. 네. 자, 이거는 a 플러스 b에다가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네. 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좌변은 얼마니? 7이죠. 마이너스 2에다가 a 플러스 b 그 다음 마이너스 4죠? 네. 위에 a 플러스 b는 넘긴 거야. 7 넘어가면 마이너스 11이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나오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어.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x에다가 2를 넣으면 좌변은 2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고 우변은 2를 넣으면 오른쪽 게 0이죠? 이게 0이야. 네. 2를 넣으면 요게 2가 되니까 2ab 마이너스 4죠? 네. 그럼 마이너스 4 넘기고 2ab는 좌변은 4니까 8이죠? 그럼 ab는 4가 되죠? 네. 이해가지? 네. 그러면 합과 곱을 알죠? 네. 합과 곱을 여기다 넣게 되면 세제곱의 합이 나오겠죠? 네.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하라고 한 겁니다. 네. 근데 왜 분수가 나올까? 뭘 잘못했나? 마이너스를 넣으면 2 플러스 1 플러스 3 4에서 6. 아, 이것도 잘못 계산. 이거 6이네. 6이죠. 네. 6이면 넘어가면 이게 10이네. 그 다음에 요거는 나누면 마이너스 5겠네.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25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5고, A, B는 4죠? 네. 12에다 5 곱하면 60이죠? 플러스 60이네. 맞니? 네. 마이너스 65죠? 뭐 답이 없어. 자, 다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25. 맞죠? 네. 아, 이거 플러스구나. 마이너스 AB가. 이게 마이너스 5. AB가 4. 마이너스 11. 플러스 60. 맞는데? 근데 왜 답이 없냐? 뭐 이것도 잘못했나? 2를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 플러스 3. 4죠. 이거 4인데, 제곱을 안 했네. 여기 틀렸죠? 네. 2를 집어넣으면 2니까 제곱하면 4ab죠? 네. 4ab 마이너스 4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된다. 8 넘기면 여기가 4네. 네. ab는 2죠. 네. ab는 2야. 네.
그러면 여기가 2네. 그러면 플러스 30이죠? 네. 이게 30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95죠? 네. 답은 마이너스 92.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물어본 거는 이거를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네.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 압니까? 네. 어떻게 승민아 배웠어? 네. 아니면 다시 정리해야 돼. A3 마이너스 B3은 어떻게 하죠? A 빼기 B 세제곱에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또 플러스 3AB 플러스 3AB의 A 빼기 B. A 마이너스 B.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합과 곱으로 고치면 A 플러스 B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 마이너스 2AB 이렇게 2A. 되죠? 네. 이거 괜찮니? 네. 그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합과 곱으로 고치면 합과 곱으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네. 아니? 네. 괜찮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변형 네. 공식. 그래야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네. 오케이. 자, 84번 볼까요? 84번. 네. 선생님이 뭘 물어보냐면 개수비교법을 쓸래? 수치대법을 쓸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뭘 쓸까요? 저 방금 잠시 튕겼었어요. 자, 84번은 개수비교법 쓸래? 수치대법 쓸래? 승민이 같으면 뭘 쓸래? 개수 비교. 왜 그렇죠?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요. 2개. 그럼 0이 되는 값이 2개면 좋겠는데 0이 되는 값이 몇 개니? 1개죠? 네. 그래도 수치대법이 편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a는 금방 나오죠? 이게 0이니까. 네. 그렇죠? 마이너스 3 넣어. 마이너스 27 플러스 a는 0이니까 a는 27. 금방 나와요. 네. 그다음에 아무거나 하나 또 넣으면 되잖아. 그치? 네. 그럼 x에다 0 넣으면 되겠네? 네. 편한 거 아무거나. 그치? 네. x에다 0 넣으면 좌변은 a니까 27이고 x에다 0 넣으면 3이고 그 다음에 x에다 0 넣으면 b가 없어지니까 안 되네? 네. 0 넣으면 b가 없어지니까 안 돼. 그럼 1 넣을까요? 네. x에다 1 넣으면 되겠네. 그럼 1 플러스 27이죠? 네. 그 다음에 1 넣으면 4죠? 그 다음에 1 넣으면 1 플러스 b 플러스 9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갖고 b 구하면 되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건 28, 47에 28, 8이죠? 네. 이거는 10 플러스 b죠? 네. 그럼 b는 마이너스 2겠네. 네. 이게 더 편하지 않니? 네. 물론 개수비교법 써도 돼요. 이거 전개해서 3차끼리, 2차끼리, 1차끼리, 상수끼리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수치대법을 먼저 생각해라.
네. 미지수의 개수가 2개인데 절반이면 0이 되는 값이 절반 이상이면 수치대입법이 편합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야. 네. 그래서 수치대입법이 편하다. 자, 뭐뭐값에 관계없이 다 항등식이란 얘기고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으란 얘기예요. 네. 그렇죠? 86번 M에 관한 임의 실수 M이니까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으란 얘기입니다. 네. 87번 자, 상수 A, B, C에 대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니? 자, 이거는 개수비교법을 쓰든 수치대입법을 쓰든 상관없는데 자, 여기 보면 임의 실수 XY죠? 네. 뭐에 관한 항등식이야? XY. 임의는 모든의 뜻이니까 XY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XY가 어떤 값이라도 상관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 말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X가 있는 건 여기다가 Y가 있는 건 여기다가 XY가 없는 건 여기다가 는 0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 이렇게 푸는 게 XY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식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잖아. 그치? 네.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죠? 네. 그럼 풀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X, Y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X, Y에 관한 항등식이다. 오케이죠? 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일단 승민이가 알면 안다고 하세요. 네. 아직 선생님이 이제 승민이 실력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웬만하면 가능한 걸 다 설명하는 거야. 네. 아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네. 참지 말고 압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넘어갈게요. 네. 자, 문제 한번 보세요. 미정계수 구하는 거야. 네. 키워드는 뭐야? 개수비교법을 쓸래? 수치대입법을 쓸래입니다. 그렇죠? 네. 뭘 쓸까요? 수치 대입법. 수치대입법. 그렇죠? 네. 자, 이 문제는 무조건 수치대입법을 써야 돼. 왜 그렇죠? 지금 승민이가 뭘 모르죠? QX를 모르죠? 네. QX를 몰라. 전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물론 QX를 갖다가 미지수로 잡고 전개해도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미지수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지수로 잡으려면 좌변이 몇 차야? 3차죠? 네. 그럼 우변도 3차야 되겠네? 네. 그럼 QX는 몇 차죠? 앞에 게 1차지, 2차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QX는 1차야 되지? 네. 그래 3차가 되지. 그쵸? 네. 근데 최고창 3창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네. 그러니까 우변도 3창의 개수는 1이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QX는 1차의 개수가 X여야 되겠죠? 네. 그래야 3차가 1 나오지. 그치? 네. 그 다음에 미지수가 여기 A, B 두 개수는 썼으니까 이거는 C라고 써야 되겠네. 이렇게. 네. 그래 놓고 전개해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배수비교법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QX를 갖다가 X 플러스 C로 놓고 전개를 하게 되면 미지수가 늘어나지? 네.
원래가 2개였는데 미지수가 C가 하나 더 늘어났잖아. 그치? 네.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불가피하지 않으면 이런 방법은 잘 쓰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수치 대입법이 편하다. 자, QX를 몰라도 이게 0이면 되죠? 네. 저게 0이면 QX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0이 되는 값 2개를 넣으면 됩니다. X가 0일 때, X가 1일 때. 네. 그렇지?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이 편하다. 선생님 설명 이해 가죠? 네. 그래서 이 수치 대입법이 편하구나. 이렇게 풀으란 얘기예요. 89번 네. 볼까요? 네. 개수비가법 수치 대입법. 수치 대입법이요. 그렇지. X가 얼마?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하고 2 넣으면 되죠? 네. 그럼 fx를 몰라도 상관없죠? 네. 그래도 몰라도 상관없이 풀 수 있습니다. 수치 대입법을 반드시 쓰란 얘기야. 그쵸? 90번은 어떻게 할까요? 개수비교법 수치 대입법. 수치 대입법이요. 그렇죠. fx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미지수가 2개죠? 네. 그럼 수치 대입법이니까 0이 되는 값 2개 필요하지? 네. 근데 이게 인수분해 되죠? 네. 그래서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2개 넣으면 되겠지? 네. 수치 대입법이 편하다. 90번. 91번도 마찬가지죠? 네. 수치 대입법이 편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유형 4번. 개수의 합 구하기. 자, 이런 식이 있어요. 다항식이. 이 개수의 합 구하기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나중에 네. 승민이가 이제 혹시 승민이는 이과 갈 거니 문과 갈 거니? 아마 이과일 것 같아요. 이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장래 희망. 아직 딱히 잘 모르겠어요. 자, 정해진 건 없어? 네. 뭐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건 아니니? 뭐를 깊게 생각을 전공하고 안 싶어?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컴퓨터는 잘하니?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네. 되게 이제 이과 성향인 학생들이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는 컴퓨터 학과가 굉장히 셉니다. 이과에서. 네. 아마 의대 다음으로 센 과를 꼽아라 그러면 컴퓨터 학과일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컴퓨터 쪽을 전공해도 좋죠. 네. 자, 다항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항상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1번 개수의 합이야. 개수의 합. 자, x의 개수가 뭐냐면 여기는 a0, a1, a2, 점점점 an 이게 개수죠? 네. 개수를 다 더하면 얼마니 이 뜻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개수의 합이 얼마니?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 이게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네. 그럼 개수의 합을 구하려면 x가 얼마면 될까? 1, 2. 그렇지. x가 1이면 되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개수의 합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x에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개수의 합이 나온다. 네. 이해 가죠? 자,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홀수차는 마이너스가 살아있죠? 네. 짝수차는 마이너스 1이 플러스로 변하죠? 네.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마이너스 a5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x가 홀수차는 전부 다 뭘로 변한다? 마이너스로 변합니다. 네. 자, 저기는 xn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 an이라고 놓을게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홀수차의 개수가 음수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이거를 일식이라고 하자. 이거를 이식이라고 할게요. 네. 자, 그러면 3번. 자, 이번에는 일식과 이식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식과 이식을 더하면 홀수차가 부호가 다르니까 홀수차가 없어지죠? 네. 그렇죠. 그럼 뭐만 남아? 짝수차만 남습니다. 네. 짝수차가 남는데 두 개니까 두 배가 남겠죠? 네. A0, A2, A4, A6, 이와 같이 짝수만 남아요. 짝수항의 두 배가 남습니다. 네. 오케이죠? 네. 4번. 일식에서 이식을 빼면 어떻게 될까? 홀수차만. 그렇지. 빼게 되면 짝수차가 없어지죠? 네. 홀수차가 두 배가 남습니다. A1, A3, A5, A7 플러스 점점점. 이해가죠? 네. 홀수차의 두 배가 남는다. 여기까지 오케이죠? 네. 자, 5번. x가 0이면 어떻게 될까? x가 0이면 뭐를 구할 수 있어? 상수항을 구할 수 있죠? 네. A0를 구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죠. x가 0이면 상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항을 구하라 그러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x에 0을 집어넣으면 상수항을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언제나 써먹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개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x가 1일 때 개수의 합, x가 마이너스 1일 때 홀수항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두 식을 더하면 짝수항의 두 배구나. 두 식을 네. 빼면 홀수항의 두 배구나. x에다 0 집어넣으면 상수항 값을 구할 수 있구나. 오케이죠? 네. 그 다음에 항상 또 이 식에서 잘 구하기 쉬운 게 뭐냐면 최고차항입니다. 네. 최고차항은 좌변에서 최고차끼리 곱하면 최고차가 나오죠? 네. 그렇죠. 최고차끼리만 곱하면 최고차가 나오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도 쉽게 구할 수 있어. 네. 그럼 최고차 구할 수 있어. 상수항 구할 수 있어. 그렇지? 개수의 합 네. 구할 수 있어. 짝수항의 합, 홀수항의 합,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수의 합이야. 네. 승민아 이해 가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쭉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요 위에 나오긴 나왔지만 너무 빈약하지? 네. 그치? 그래서 쭉 한번 봐주면 좋습니다. 92번 네. 혹시 했습니까? 네. 했어요. 그래서 이건 개수야. 이거는 마이너스 1 넣을 때, 이거는 1식과 2식을 더할 때, 라는 1식에서 2식 뺄 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는 여기 있는 A0는 상수항이니까 x에다 0 집어넣을 때, 그렇죠? A6은 최고차항이니까 최고차항은 여기 최고차항 x제곱이 1이니까 세번 곱해도 1이겠죠? 네.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괜찮죠? 네. 그렇게 해서 쭉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네. 자, 이제
95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금방 구했어, 아까. 그치? 네.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조금 더 변형해서 이용하는 거야. 지금 뭘 구하래? 뭘 구하래요? 개수의 합에서 A0 빼란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해라. A1부터 A10까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개수의 합에서 뭘 빼면 돼? A0 빼면 되죠? 네. A0는 어떻게 구하죠? 상수항이니까 X가 아니라 가로안이 0이 되는 값이야죠? 네. 가로안이 0이 되려면 X가 얼마일 때? 1. 1일 때죠? 그럼 네. 개수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X가 2일 X가 때. 얼마면 될까? 2일 때. 그렇지. X가 2면 되죠. 그렇죠? 네. X가 2면 가로가 1이 되니까 개수만 담겠죠?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괜찮죠? 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란 얘기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은 방법으로 쭉 구해주면 됩니다. 5번도 했습니까? 네. 5번 했어. 98번 봅시다. 자, 승민이가 아는 대로 얘기해봐. 98번 어떻게 풀어? 일단 항등식이죠? 네. 모든 실수 XY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럼 XY에 관한 항등식이니? XY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X는 여기다가 Y는 여기다가 없는 건 여기다가 는 0 이렇게 풀어도 됩니까? 이걸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왜 안 되죠? X 플러스 Y가 2여야 되니까. 그렇지. 모든 XY가 아니에요. 네. 모든 실수 XY다. 그래서 모든 XY를 다 집어넣어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네. 등식을 만족하는 XY 값만 넣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 등식을 만족하는 XY 값을 찾아서 넣어서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네. X하고 Y를 더하면 2니까 1, 1 또는 2, 0, 0, 2 아무거나 넣어도 돼, 두 개를. 네. 그래서 식 두 개 만들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식이 하나 주어지면 식이 한 개가 주어지면 미지수를 한 개 소거할 수 있습니다. 식이 하나 주어지면 미지수를 한 개 소거하라는 얘기야. 네. 식이 두 개가 주어지면 미지수를 두 개를 소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식이 세 개면 미지수를 세 개 소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식이 하나 주어졌으니까 미지수를 하나 소거하고 푸세요. 이 뜻이야. 네. 그러면 X하고 Y 둘 중에 하나를 소거하는 거야. Y를 소거하려면 Y는 이렇게 쓰면 2-X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Y 대신에 집어넣으면 X만 남죠? 네. 그럼 X에 관한 항등식으로 푸는 거야. 이제 미지수가 하나니까. 그치? 네. 앞에는 식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래서 AX 네. 플러스 3에다가 Y 대신에 2-X 플러스 B-4는 0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그래서 X가 있는 건 여기다가 X가 없는 건 여기다가 는 0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이것도 0 이것도 0 이렇게 풀면 식 두 개 나오겠죠? 네.
그럼 A, B를 구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더해서 2가 되는 값 두 개 넣어도 네. 돼요. x가 1, y가 1 또는 x가 0, y가 2 뭐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A, B 연립 풀어도 돼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에요. 네. 오케이. 식이 하나 주어지면 미지수를 하나 소거한다. 네. 오케이죠. 99번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네. 앞에 거 x 플러스 y는 1이다. 100번도 마찬가지죠? 네. 식이 하나 주어지면 미지수를 하나 소거하고 풉니다. 네. 오케이죠. 유형 6번 했습니까? 네. 자, 101번 어떻게 풀었어요? 자, 선생님이 물어보는 건 첫 번째, 개수비교법을 쓸래? 수치대입법을 쓸래야? 그런데 이거는 목과 나머지가 안 주어졌죠? 나머지는 주어졌지만 몫이 안 주어졌죠? 그쵸? 네. 나누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A를 B로 나누었다. 그러면 반드시 목과 나머지가 나올 텐데 그럼 식으로 어떻게 쓴다?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이렇게 써놓고 고민하는 거야. 네. 자, 언제나 나누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목과 나머지를 써놓고 고민합니다. 네. 자, 그럼 x 3승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몫이 뭐야? qx죠. 네. 그렇죠? 그 다음 나머지는 네. 3x 플러스 2란 얘기죠. 네. 이 뜻입니다. 그럴 때 a, b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네. 그럼 미지수가 두 개죠. 네. 0이 되는 값 두 개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문제야. 승민아, 개수비교법 쓸래? 수치대입법 쓸래? 개수비교법. 개수비교법. 그러면 QX를 알아야 되겠네? 전개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개수비교법 쓰려면 QX를 알아야 전개를 하지. 그럼 QX를 어떻게 잡을까? 일차니까. 그렇죠. 1차고. 샤고창의 개수는 1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1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QX의 X의 개수도 1이겠죠? 네. 그 다음에 1차는 상수항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C라고 잡으면 되겠네? 네. 이렇게 잡고 전개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잡고 전개하면 돼요. 그럼 미지수가 몇 개야? 3개 됐죠? 3개. 네. 3개 됐으니까 여기는 3차는 X 3승이니까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정리해서 2차는 좌변에 없으니까 0, 1차는 마이너스 A, 상수는 B 이렇게 풀면 되겠죠? 네. 근데 좀 복잡하지? 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푸는 거 잘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풀어볼래요. 언제나 개수비교법보다는 수치대입법이 편해. 네. 수치대입법이 편하는데 수치대입법을 쓰려면 나는 지금 QX를 모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0이어야 돼. 네. 이게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0이 된다. 이거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이게 0이다. 되셨죠? 네. 자, 이게 0이면 우변은 이것만 남죠? 네. 우변은 3x 플러스 2만 남아. 그러면 좌변도 1차와 상수로 고쳐주면 개수비교법이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은 이게 등식이 성립하니까 넘기면 x 마이너스 1이죠? 네. 양변에 x 곱해서 x 3승은 x제곱 마이너스 x죠? 네.
근데 x제곱이 이거니까 x제곱 때문에 x 마이너스 1을 다시 넣으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네. x제곱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네. x 3승은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좌변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우변은 3x 플러스 2죠? 네. 이거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3x 마이너스 플러스 2잖아. 그치? 네. x는 x끼리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죠? 네. b 마이너스 1은 2야 되니까 b도 3이겠죠? 네.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네. 언제나 뭐가 빠르다? 수치대입법이 빠르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풀 거야. 그래서 네.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수치대입법도 풀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풀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은 뭐를 하냐면 이 식에서 자, 저게 0이니까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면 우변은 0이죠? 네. 자, 이거 곱해도 상관없죠? 우변이 0이니까 곱해도 0이잖아. 그치? 네. 요거 두 개를 전개하면 x 3승 플러스 1은 0이에요. 네. 그러면 뭐를 구할 수 있어? x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네. 여기처럼. 네. 그럼 x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집어 넣는 거예요. 네. 좌변에다가. x 3승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x, 그 다음 플러스 b는 우변은 3x 플러스 2다. 그럼 똑같죠? 푸는 방법이.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면 수치대입법이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네. 어때요? 오케이죠? 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어떻게 했었죠? 승민아? 카톡으로 보냈니? 네. 숙제 이제 해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죠? 네. 그럼 똑같이 카톡으로 보내는데 카톡 어딘지 네. 아시죠? 네. 전승민 공부방 이렇게 됐는 데다 보내세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일단은 선생님이 개념센 하나 보내줄게. 네. 그럼 그거 좀 프린트해서 네. 다음 시간에는 개념센으로 하면 좀 더 빠를 거야, 속도가. 네. 그렇게 개념센으로 한 다음에 센으로 숙제하고 그 다음에 마플 풀고 이렇게 푸는 게 더 효과적이야. 네.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 그럼 다음에 혹시 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승민아? 전화가 안 되니? 저랑요? 전화를 하려면 국제전화로 해야 되지. 네. 인터넷 전화로는 안 되니?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070 전화로 하면 인터넷 전화로 하면 저거 돈 안 해도 될 텐데. 그럼 카톡으로 뭐 페이스톡이나 보이스톡은 되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네 전화번호하고 어머님 전화번호는 한번 되든 안 되든 한번 불러줘봐. 네. 엄마 전화번호 어떻게 돼? 151. 151 잠시만요. 9004요. 9004 1738이요. 1738 네. 그 다음에 승민이는 저는 151에 151
9056이요. 9056? 네. 그 다음에 5038. 5038? 네. 오케이. 일단은 알고는 있을게요. 네.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요? 010 아니요. 네. 5122 네. 2071입니다. 네. 선생님 이름은 정인영이에요. 네. 뭐 질문 있어요? 질문은 아니고 그 음, 여기 중국에 살아서 그 접속할 때 카페에 들어가려면 제가 VPN 키고 막 해야 돼가지고 시간도 좀 걸리고 그게 안 될 음. 때도 있어서 그 혹시 이 줌 링크로 카톡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 네. 어떤 거냐면 링크 번호가 줌 번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줌 링크 번호 보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줌 링크 번호를 하면 여기 있다. 이거야 이거. 네. 204-201-7217 네. 이게 아이디고 비밀번호 4PJTUZ 저 그 밑에 저 다음에 이게 링크로 링크 번호야. 네. 저걸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내줄게요. 네. 어. 자, 괜찮죠? 네. 다 적었니? 요거는 선생님 카톡으로 보내줄게. 네. 그 다음에 숙제는 아까 배운 데까지 숙제로 하세요. 유형 7까지 배웠다고 그랬나? 승민이 네. 어디까지 배웠어? 유형 6까지 선생님하고 배운 데까지 하세요. 네. 유형 6까지 숙제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노트 하나 만들어서 오늘 네. 수업한 내용 책에 없는 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수업 어땠어요? 좀 빨랐나? 느렸나? 속도는? 사실 전에 한 거 복습 같은 개념이어서 음, 잘 모르겠어요. 이해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정리 한번 하시고 빠르면 빠르다, 늦으면 늦다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 승민이한테 좋죠? 네. 오케이. 그럼 엄마하고는 카톡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치?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또 수업 시간은 알죠? 네. 언제인지? 네. 또 언제냐면 화요일 날 10시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네. 오케이.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네.